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가 오래 살아남네요. 그러네요. 네,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다행히도. 주위분들이 잘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진로가 이쪽으로 요새 조금? 조금 이쪽 맛을 들였구나. 네. 좀 재밌는 이쪽 것 계통의 같아요. 일도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네, 같아요. 상당히 잘 해내고 있으니까요. 미래 보이십니까? 네, 보입니다. 금방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여행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겠다는 여행 박사입니다. 여행 박사. 네, 2000년 단돈 250만 원, 4명의 직원으로 창업을 했는데요. 당시 신창현 대표의 파격적인 경영 마인드로 패키지의 단가를 공개, 노팁, 노옵션 상품을 내놓으면서 창업 8년 만에 직원 수 400명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계 최초 올빼미 여행을 출시해 인지도를 확실히 다졌고요. 지금은 일본과 중국, 미주, 유럽 등 전 세계 여행과 국내 여행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여행 박사도 2007년 큰 위기가 있었지만 직원들이 장기간 월급도 받지 않은 채 회사 살리기에 전념해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직원 복지와 경영 시스템은 더욱더 파격적으로 회사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여행 박사라는 글자만 보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화면 뒤에 있는 이 모양 있잖아요. 로고를 네.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너무 생소해요. 처음 보는 거거든요. 네 글자만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또 민주 학생 또 여행 박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한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여행사라고 하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네. 이런 게 먼저 그쵸. 생각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게 됐달까. 네. 우리 꾸경님도 혹시 여행 박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일단 제가 자체가 여행 박사이기 때문에 이 여행 박사 이런 데 트래블러. 예, 이런 걸 잘 제가 안 해요. 잘. 근데 상국이 형이 진짜 여행을 이런 거 많이 잘 안 해요? 다니시잖아요. 저는 네. 여행을 많이 다녔죠. 네. 이런 걸 잘 안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스타일이니까 네. 한 20개국을 제가 다녀봤는데 지금 현재. 와. 근데 여행 박사를 제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개인 여행자들의 평점이 전체 우리나라 여행사 중에 2등이에요. 와. 1등은 그러면? 개인 여행이 왜 이렇게 1등이 높죠? 참 좋은 여행사,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기가 1등이고 모두 투어가 한 9위쯤 의외네요.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약간 알차게 가격도 저렴하고 좀 이렇게 좀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고 오라고 너희가. 너무 애들 공부를 안 하고 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 여행 박사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년간 13,00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연관어를 보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4,700회로 가장 많이 함께 언급이 됐고 네네. 숙대 입구역이 두 번째로 언급됐는데 이 본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가 그럼 숙대 입구인가요, 뒤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일본 여행 스타그램, 오사카 일본 여행, 후쿠오카, 북해도, 삿포로.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국가가 일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도 이제 여행 박사를 통해서 오키나와를 부모님을 오, 모시고 갔었는데 진짜요? 이제 사실은 여행사 끼고 갔다 왔을 때 좀 찜찜함들이 있거든요. 뭔가 돈을 더 낸 것 같은 기분이라든지 나중에 돌아와서도 검색을 해봤더니 정말 싼 가격에 여사를 해줘서 저도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거든요. 자, 이 여행 박사의 채용이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용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공채 정보들을 보니까 팀 단위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서울 영업 2부, 동남아 패키지 팀 이렇게 따로 못 바꿔서 아예 그쪽에서 채용이 뭐 1명 이렇게 소규모로 채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류 전형, 그다음에 실무자 면접, 합격 통보.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좀 단촐하고요. 근데 저는 재밌었던 게 과거 해외여행에 대한 경험 중 기억에 남는 부분과 가장 최근의 여행 경험이 무엇이냐. 오늘 날짜 중 가장
인상 깊은 상품과 이유를 논해봐라. 본인이 기획하고 싶은 여행 상품 2가지를 만들어주세요. 여행 박사를 접하게 된 경위가 뭐냐. 그러니까 여행에 대한 경험 뭐 이런 것들 좀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이력들을 좀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여행 박사라는 게 좀 낯설다 보니까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제 능력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행 박사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국 학생이 왜 나왔죠? 같이 너 떠나라고! 오전에 촬영을 하다가 도와주셨어요. 혼자 여행하는 걸 더 좋아하는 재밌네요. 캠퍼스 특파원 최민지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여행 박사입니다.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그래서 여행하기 정말 좋은 날들인데요. 여행 박사에 대한 대학생들 생각은 어떨지 제가 한번 연세대학교에 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나날이 늘고 있는 꽁트입니다. 여행 박사 딱 들었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개의 그 여행사들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은. 혹시 두 분 여행 좋아하세요?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갔다 왔고요. 네. 호주 한 번밖에 없었던 거. 여행사를 통해서 좀 계획을 하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혼자서 계획을 하셨나요? 여행사요. 어떤 점에 마음에 들어서? 정해진 코스에 제가 몸을 맡기면 즐길 수 있다? 이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요새는 자유여행을 좀 더 선호하시는데 특히 패키지로 네. 간 이유가 있나요? 자유여행도 한번 가보긴 했어요. 일본 쪽으로 가봤는데 전혀 다른 곳이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패키지를 택했던 것 같고 저것도 일본 약간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성향 차이인 것 가깝고 같아요, 블로그나 확실히. 이런 거 뒤져봐도 사실 좋고 여행이 그래서 쉬려고 가는 제가 직접 알아보기 건데 쉬워가지고 지도 보고 이런 게 패키지 좋잖으면 프로그램 패키지 여행이 맞아요. 마음 맞아요. 편할 수 있어요. 네. 말 쳤던 것 같아요. 호주의 웬만한 유명한 관광지들은 다 갔던 것 같고 뭐 앞으로도 여행할 때 이렇게 여행사의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다면 자유여행을 계획해서 가고 싶지만 짧게 갔다 오고 싶다 할 때는 패키지를 이용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 기업이 여행사인데 여행 박사라는 여행사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 안 들어요. 만약에 내가 이 여행사 직원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기획해서 이렇게 가이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을까요? 먹방 이런 게 대세니까 그렇죠. 아예 식식로드 이런 걸로도 기획해서 아. 팔면 인기가 많을 것 같고 게스트하우스 파티 게스트하우스 그런 거? 파티 그쪽으로 조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랑 다 연결돼가지고 만나서 놀고 외국인 여행객들이랑. 근데 그런 경험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 혹시 두 분 혹시 실례지만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연애하고 있는 아, 커플이시구나. 그럼 두 분이 같이 뭐 여행 다녀보신 경험 있으세요? 네. 혹시 어느 쪽으로? 국내 여행? 이번 여름에 런던 다녀왔어요. 런던으로? 혼자 계획해서 갔다 오신 거예요? 저 친구가 거기 있기도 하고 이제 남자친구도 유럽 여행할 때라서 그래서 중간에 만났어요. 여행 갈 때 혹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셨나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그냥 찾아봐서 준비했었거든요. 자유여행만의 매력이 있다면? 정해진 게 없으니까 가서 준비하기 좀 편하고 좀 변수에 대처하기 좀 편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행사를 고르는 기준이 뭘까요? 여행사의 뭐 인지도보다는 일단 가격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사 업무라고 혹시 생각을 해보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할 것 같아요? 여행 상품 기획 같은 거. 드라마에서 봤을 때 뭐 여행 상품 기획하고 그다음에 홍보 쪽이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걸 좀 들었었거든요. 혹시 여행 박사라는 여행사를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엄마가 라디오를 집에 자주 틀어놓으시는데 거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행 박사가 대표가 직원들의 투표로 뭐 잘리거나 이렇게 정해진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그만큼 대표의 어떤 권위적인 면이 없고 대신에 그 투표로 뽑힌다는 거는 직원들의 인정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거니까 일을 할 때 좀 더 편하면서도 내가 인정한 대표니까 이렇게 조직이 좀 잘 굴러갈 것 같아요.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여행 박사의 어떤 소문이 떠도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박사는 직원들이 사장을 해고할 수 있다고 카더라. 사실 뭐 흔히 아는 뭐 노사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민주적인 방법으로 보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사장을 합법적으로 자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방법이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거는? 그 창업주 이 신창현 전 대표가 좀 독특한 마인드를 갖고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팀원들 중에 팀장에 대한 불만들이 많으니까 야 그럼 직접 투표를 해서 뽑아라.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투표를 아마 했었나 봐요. 그런데 2013년에 그 재신임 투표를 앞두고 나이 지지율이 80%가 넘지 않으면 서장직을 버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이제 거기 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도 비상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계신 지사장 황주영 지사장이 또 다시 그 다음으로 득표율이 높아서 올라와서 사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정말 멋진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네. CEO라는 의사결정하는 사람의 평가를 제가 보기에는 제 사견인데 내부 구성원들이 평가하기보다 고객이 평가를 하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의 지지율이라는 건 결국 매출이고 또 영업이익률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가늠자가 되겠지만 결정적인 경영인의 가늠자가 될 수는 없다. 왜냐면 이제 인기 투표로 또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그러면 여기 여행사, 사실 여행사 뭐 이렇게 연봉들이 세지가 않았거든요. 네. 여행 박사 여기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연봉이 3,157만 원이고요. 사원은 2,165만 원, 대리가 2,978만 원, 과장 3,237만 원, 차장 3,900만 원. 2017년 10월 잡플래닛이 제공한 자료인데 뭐 예상했던 것처럼 높진 않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제가 소개해드릴 어떤 그 복지 제도라든지 또 후생 제도, 그다음에 포상금 제도까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참 잘 마련이 돼 있어서 좀 부족한 연금을 채워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취준생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기업이잖아요. 홍쌤이 여행 박사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사실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여행 박사에 직접 취업시킨 제 학생은 없거든요. 근데 네. 여행사에 일반적으로 취업하는 친구들의 특징을 제가 좀 보면 네. 사실 우리나라 여행사들은 우리나라 고객들,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우리나라 내수 고객들을 해외 여행지로 보내는 거 이런 부분들이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역량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업 마케팅과 관련된 영업 그 이력이 또 좋은 취업의 구성 요소가 된다. 그렇게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사고기업.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의 해시태그! 자, 첫 번째 우리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여박이라 행복해요. 샵 펀 경영입니다. 예, 우리 여행 박사가 알려진 거는 우리 이런 회사 다녀서 행복하다는 우리 직원들의 인터뷰 기사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 복지나 시스템이 우리 업계에서는 파격적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게 우리 대표의 펀 경영. 예, 내가 즐거워야 고객도 즐겁다. 재밌게 일하자 주의가 바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펀 경영이 뭔가 듣기만 해도 신선하고 신기하고 신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쌤?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늘 이런 거 하면 이제 출근을 몇 시에 하냐 처음에 가장 나오는데 8시 반에서 9시 반 사이에 본인이 정해서 출근하면 되고요. 근무 장소 조정을 요청하면 심사를 한 후에 재택근무도 또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정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기념일 휴가 제도라고 해가지고 결혼 기념일이라든지 생일 이런 때 유급 휴가를 떠날 수가 있고요. 라운지데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본인의 이제 퇴근 시간을 3시간 정도 일찍 앞당겨서 매달 하루를 정해서 퇴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식 휴무일이 있어서 10년 차 이상은 유급 휴무일 10일을 받는데 연차에 따라서 또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명절 상여금이라든지 장기 근속 포상을 여행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여행사답게 여행을 갈 수가 있고 이제 재밌는 게 골프에 입문을 해가지고 1년 안에 남성의 경우는 100타, 여성의 경우 120타를 치면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해요. 네, 그래서 골프도 열심히 치면 혹시 사장님이 프로 골퍼 뭐 이런 거 하시나요? 굉장히 그런 건 모르겠지만 골프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닌가 싶고요. 상금인데 그 정도면. 네, 전 직원이 이제 또 대통령 투표를 할 시에는 보너스를 주는데 지난 대선에서도 100% 직원들이 투표를 하고서 50만 원씩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옥상에는 이제 바베큐장이 있어서 매달 한 번씩 또 사원들끼리 모여서 맥주도 마시고 또 바베큐도 먹는 그런 좀 가족적인 분위기로 회사가 경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IT 기업들이 이런 복지를 하는데 여행 박사는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이런 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도 좀 깨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중소기업으로서는 이렇게 해주고 싶어도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용쌤, 복지와 성장 어떤 게 더 우선일까요? 선거날이 인접했어? 그럼 선거를 하면 이런 돈을 준다.
라고 걸면 근무 의지도 좀 올라가고 또 의미가 더 있어지는 것 같고 또 이런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하듯이 회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프로모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적절하게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좋은 취지에서 임직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그런 방안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프로모션 같은 것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혜택과 제도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아까 여행을 보내준다? 그건 꼭 필요한 혜택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업무에 바빠가지고 해외 못 나가고 또 그다음에 그 여행을 국내로 가게 되면 이 임직원들이 해외여행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과 안목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겸사겸사 이런 좀 시너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견이라고 하면 저는 그 경력 단절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복지 혜택이 육아복지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장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채용 자격, 샵 덕후 환영입니다. 우리 여행 박사에는 지원 자격이 따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에 어떤 사람이 합격할 수 있는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지 아예 이거 대놓고 거의 게시판에 써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취준생들은 여기를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붙고 어떤 사람이 떨어지나요, 전쌤? 이게 3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가장 강력한 합격 조건으로는 열정과 도전, 강력한 실행력, 또 어느 지점으로 발령나도 적응 가능한 긍정적인 사람, 고객을 내 가족같이 대할 수 있는 사람, 실패를 두려워 말고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강력하게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고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는 무언가에 많이 하면서 동호회, SNS 같은 다양한 교류를 즐기는 사람, 그리고 느낀 것을 글과 사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테마 여행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평소에 이런 것들 여행과 관련해서 좀 잘 관리한 사람들은 좀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이제 재밌는 건 전혀 합격 가능성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가진 것은 없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의 답변 가장 싫어하는 것 같고요. 늘 이제 홍쌤이 강조하셨던 건데 자기소개서 성격의 장단점만 기술하다 끝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위한 소개서들 있잖아요. 그런 기술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고 마지막이 재밌습니다. 흡연자는 이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인권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고객을 많이 거기 가서 응대... 따지면 안 돼요? 같이 따질래요? 나 혼자 무서우니까. 펀 경영도 뭐 파격적인 시스템도 다 좋지만 사실 뭐 이런 여행업계의 업무를 생각한다면 이런 게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홍쌤이 어떻게 봐주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몇몇 제도들은 좀 문제가 되기도 하죠. 보면 거 안 되는 거야? 성형수술비 50% 지원, 담배도 뭐 역차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라톤 기록 1분 단축할 때마다 100만 원을 지급한다. 뭐 일각에서는 회사가 그럼 성형수술을 결국 권장하는 꼴이 되니까 이거는 뭐 너무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내가 내 수술 비용 도와주네 그게 아니라 이 회사는 뭐 미모를 보나? 뭐 그런 식의 생각도 당연히 가질 수가 있고요. 근데 막상 주면 좋아하지 않나요, 여성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또 그것도 개인들마다 호불호가 갈리겠죠.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더 부추겨서 성형을 했는데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그럼 또 회사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고 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결과까지 해서 독특한 제도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라든가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보면 주 4일 근무제를 한다고 한번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근데 2달간 이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여행사라는 건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금요일 날 쉬게 되면 업무 대응이 너무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한 주만 뭐 축소하는 방안으로 절충안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구직자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뭐 놀면 좋죠. 그리고 뭐 돈 주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이 기업의 운영과 생존의 관점에서 그 필수적인 덕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 자소조나 면접장 가서 이런 혜택과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박사는 스펙을 보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라고 들었는데 하지만 토익이나 어학 연수 자격증이 있으면 유리하지 않나요? 여행 박사가 좀 탈스펙 약간 이런 게 인식이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정말 스펙 이런 걸 안 볼까요?
대부분의 상품들이 국제여행 상품들이니까 글로벌 이력이 좋다 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회사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행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마케팅 관련된 과거의 인턴이라든가 다른 업계에서의 업무 경험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득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블라인드 채용이 만연화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과거 경험을 보는 거거든요. 너무 이런 탈스펙의 전형을 왜곡된 시선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행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행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SNS나 블로그 같은 데서 정보를 모으고 홍보를 하는 게 과연 입사에 도움이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SNS 활동을 통한 교류, 또 이런 글쓰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을 해야 좀 더 가산점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내가 구직을 하기 위해서 블로그 활동을 한다는 건 저는 좋은 접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푹 빠지게 되면 이제 자기 최면을 거는 거죠. 아, 이거는 취업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행사만 지원하는 구직자가 문과 학생들 중에 거의 없거든요. 다른 산업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만 몰입을 하게 해서 여행 블로그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여행사로의 취업에 있어서는 가점이 되지만 또 다른 업계를 쓸 때는 별로 활용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활동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민주 씨, 우리 면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실 요즘에 여행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뭐 회사도 그렇고 뭐 패키지도 너무 많은데 여행업이 이제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앞으로 기업에서도 인센티브 트립이라던가 또 이제 저가 항공사 그런 LCC 산업 쪽도 좀 증가하는 추세고 사람들이 이제 가성비를 따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공략하면 충분히 비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합니다. 민주 씨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이야기도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게 저희 회사에 민주 씨처럼 뛰어난 인재들이 입사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 1년만 지나면 약간 절반 정도 회사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민주 씨가 보기에는 왜 그런 일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여행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로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행사는 아무래도 고객들의 여행을 관리해주는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본인의 여가와 그 업무와 분리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현실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그런 생활에서 그런 괴리가 오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민주 씨는 안 그만둘 자신 있나요? 좀 박봉이어도 제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면 그게 더 좋아서 저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뽑고 싶은데요? 뽑아주실 건가요? 훨씬 더 훌륭한 인재로 보이네요. 민주 씨 답변 되게 지금 좋죠, 우리가 듣기에도. 근데 저는 좀 눈이 갔던 건 아까 뭐 인센티브 트립이라든가 LCC 같은 거. 그러니까 좋은 여행 상품을 구성하고 또 그런 걸 판매하고 프로모션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부분들과 지역과 여행 상품의 테마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여건이라는 건 이제 항공 노선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행 갈 때 그 이륙 시간, 그 돌아오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여행사 입장에서 중요하고 좌석 확보를 누가 더 먼저 하냐 이것 가지고 여행사들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좋았던 것 같고요. 단체 여행객들 또 그런 것들이 그냥 패키징 여행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트립으로 가는 그런 시장도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추가시켜서 지금도 잘했지만 더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더 잘 오고 갈 것 같고요. 이런 질문, 제가 마지막에 했던 질문, 왜 이렇게 많이 퇴직을 하냐. 실제로 그러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큰 기업에 입사를 해도 이 시프트 근무,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있고요. 낮밤이 바뀌니까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회사를 나올 때도 있고 백화점이라는 화려한 이미지에 이끌려서 내가 회사를 입사하게 되면 백화점은 또 주말 매출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주중에 주말에 못 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사로 가게 되면 민주 학생이 얘기했듯이 나는 여기 있는데 고객들은 여행을 가네. 뭐 이런 괴리감도 좀 느껴질 수 있을 거고요. 결국 이 업이라는 건 그 업의 이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무의 실체에 다가가는 거고 그런 직업관을 항상
면접장에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가든지 간에 나는 당장 지금 취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이런 기업에 배지 달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과 내 삶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입사 이후 나에게 펼쳐질 삶을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식의 준비 과정이 면접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자, 지금까지 여행 박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민주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도 좀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행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도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네, 우리 홍쌤께서 또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꿀팁이 있으시다면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못 다닌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되게 바쁜데 여행을 한번 가려면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미리미리 좌석도 확보해야 되고 여행 상품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여행을 잘 못 가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패키지 여행을 한번 갔는데 가이드가 이제 거기 있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걸 듣기 싫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경청하는 또 다른 고객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여행사가 향후 이제 여행 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될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나 바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여행 상품 예약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나와 있는 이 굉장히 복잡한 UX, UI를 어떻게 하면 좀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막상 현장에 나가면 현지 가이드들이 있는데 그 가이드들을 모두 다 좋아하지 않고 저 같은 블랙 컨슈머들도 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 고기 회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아니요,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느끼는 부분들을 소비자의 관점으로 여행을 얘기하지 말고 여행 상품을 진짜 패키징하고 팔아야 될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면접장에서 주파수가 맞을 거예요. 그런 식의 발상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행 박사라는 기업을 좀 알아봤는데요. 또 전쌤께서 또 이득을 보셨다니까 오늘 여행 박사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공부해서 저도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